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날마다 작심,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강남구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은 그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이세요.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프리미엄 독서실이 많이 인기다라고 해서 뭐 관심을 갖고 보긴 했는데 사실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과 스터디 카페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NG 스토리의 대표다. 1990년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7년에 미니홈피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구제 청바지를 판매했고, 이 첫 사업으로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첫 사업이 성공에 자신감을 얻고 이후 대학 진학 대신 창업의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지만 기대와 달리 수차례 실패의 쓴맛을 봤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신현성 대표와의 인연으로 티몬에 입사하게 됐고, 그곳에서 인턴 사원으로 밑바닥부터 영업 실력을 단단히 갈고 닦았다. 치열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발군의 영업 실력으로 21살의 나이에 티몬이 최연소 지역 확장 팀장 자리에 올랐고, 퇴사할 때까지 영업 부문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며 티몬의 전설이 됐다. 22살 때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나스닥 상장기업 그룹폰 코리아의 최연소 본부장으로 스카웃되기도 했지만, 결과 중심의 기업 문화와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3년에 멘토와 학생을 연결하는 진로교육업체 주식회사 ING 스토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4년에 뒤늦게 육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 시기에 회사 사정이 악화됐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역을 석 달 앞둔 2016년 6월에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고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을 론칭했다. 그 당시 자본금 240만원과 작심에 대한 사업 계획서 10장이 전부였지만, 작심은 첫 오픈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그에만 10곳의 가맹점이 추가 오픈했다. 그 성장세를 이어나가 2017년에는 100곳, 2018년에는 200곳, 2019년에는 300곳의 매장을 오픈했으며 2020년에는 400호점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2020년 4월에는 미국 포브스사의 2020년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됐고, 이제 작심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홍콩을 시작으로 K 프리미엄 독서지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의 대표님이신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본금도 없이 어떻게 오픈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조선소도 만들지 않고 그냥 조선소 땅 하나 보여주고 당시 그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 보여주면서 배를 수주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배짱과 정말 뭐랄까 그 집요함?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내 영업 철학은 감성 영업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신뢰와 교감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난 한 가게를 영업하는데 적게는 60회에서 많게는 100회 넘게 방문했다. 아침에 가게 오픈할 때,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할 때 방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2달을 꾸준히 찾아가니 난 그 동네에서 젊은 사람이 성실하다, 요즘 보기 드문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다 등의 소문이 났으며 계약 건수 역시 자연스럽게 늘었다. 난 청담동, 압구정동, 이태원부터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죽전 카페거리, 더 나아가서 부산과 광주, 포항, 대구 등지의 지역을 빠르게 확장하며 치열하게 뛰어다녔다. 한 예로 내가 영업한 죽전 카페거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다. 우선 난 9시에 회사에 출근해 출근 도장을 찍고 바로 내 영업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그 동네에 도착해 무료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세웠는데, 운이 없으면 가끔 딱지도 뗐다. 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회사 팜플릿과 계약서를 바리바리 들고 걸었다. 난 내가 정해둔 A부터 Z 지점까지 계속 걸으며 영업했다.
목표 지점에 30% 정도 왔을 때 점심을 먹고 다시 Z 지점까지 이어 영업했다. 그리고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와 처음 영업한 카페로 들어갔다.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고 카페 사장에게 말하며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건넸다. 죽전 카페 거리처럼 비교적 거리가 먼 곳은 한 바퀴를 다 돌기 전 점심시간이 된다. 그럼 다시 돌아와 한번 방문한 곳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매상도 올려주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을 반복하면 100회 넘게 가는 영업장도 생긴다. 매일 가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며 얼굴 도장을 계속 찍는다. 그래야 오전에 10% 이야기하면 오후에 다시 찾아가 20% 더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인사를 하고 나온다. 그럼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내 일에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결국 CS나 콜드콜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난 이 방식을 오프라인에 적용한 것이다. 계약될 때까지 오프라인 영업장을 쉼없이 방문했다. 그 당시 팀원에서 영업사원 한 명이 한 달에 따내는 딜은 5건 내외였다면 난 이런 방식으로 한 달에 20건 이상의 딜을 따냈다. 영업사원은 일정 건수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었는데 난 항상 그 기준을 한참 넘어섰고 회사에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의 영업 방식을 관찰해 콜드콜하는 TM이라는 조직이 신설되기도 했다. 난 이렇게 항상 독보적인 1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기분이 좋았다. 난 저녁을 앞두고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입소문을 냈다.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지인들의 소개로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건물주들을 소개받아 휴가 때마다 그들을 설득하러 다녔다. 당시 사업을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었으니 그들에게 보여줄 독서실 샘플 매장조차 없었다.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의 실체는 그저 사업계획서에 3D 그림을 삽입해 프린트한 사업계획서 A4 용지 10장이 전부였다. 샘플 매장 하나 없었고 게다가 유사업종 관련 경력이 있던 사람도 아닌 내가 종이 몇 장 들고 와서 그들을 설득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없었을 것이다. 난 그들에게 작심 독서실이라는 유망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크게 뜰 것이고 그 혜택을 가맹주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기획한 공간 설계와 디자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당당히 제안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우리가 계획한 작심을 그들의 공간에 구현해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은 매월 로열티만 내면 모두 그들이 다 가져가는 계약 조건이었다. 내 겉모습만 보고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며 50명의 건물주들에게 문전박대도 당했다. 하지만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될 때까지 시도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결국 난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51번째 건물주를 만나 정말 드라마처럼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렇게 난 군대에서 작심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작성을 완성하고 군대 전역을 3달 앞둔 2016년 6월 청주의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 1호점을 오픈했다. 내가 청주를 찾아갔을 당시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로 3층에는 건물주가 거주하면서 1, 2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였다. 건물주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이 본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내 열정과 사업 가능성을 믿고 계약해 주었다. 사실 함께했던 직원들의 수고가 더 컸다. 실체도 없이 계획만으로 이런 제안을 한 나도 무모했지만 그런 나를 믿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격을 느꼈다. 그런데 작심의 인테리어 콘셉트는 기존의 일반적인 독서실이 아닌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보들리안 도서관을 본떠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게 만들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했다. 하지만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의 성공을 위해서는 1호점의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계획대로라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3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건물주는 이 비용을 선뜻 내주었다. 그 대신 로열티를 제외한 수익의 100%를 건물주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작심 1호점 점주가 되었다. 평소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서 좋은 기운이 돕는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부터 내 역할은
작심의 첫 내장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뿐이었다. 난 청주 작심 1호점 근처의 도서관을 찾았다. 시험 기간에 의자에 책을 놓고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자리가 부족했다. 여기서 난 이 지역에 독서실 사업의 시장성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섞여서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기회로 보였다. 하지만 주변에 기존 일반 독서실의 이용 가격이 작심의 절반 수준이었다. 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단기간에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게 맞아떨어졌다. 2016년 6월 그렇게 청주의 첫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작심의 3층 외관 전체가 독서실로 꾸며진 콘셉트의 독서실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건물 전체가 독서실로 된 작심 1호점을 보러 몰려들었다. 작심은 그렇게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며 첫 달부터 7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작심의 1호점 오픈 당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작심을 하겠다는 건물주가 실제로 나타났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건물주를 만나 의견을 주고받고 계약서까지 썼을 때도 우리가 만든 브랜드를 믿고 정말 계약한 것일까?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에게 정말로 입금할까? 등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실제 공사가 끝나고 작심을 오픈할 때까지도 기뻐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우습게도 작심을 오픈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에 난 정작 군대에 있었다. 그리고 오픈 준비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마케팅이었다. 광고비가 없으니 청주 1호점을 오픈하면서 회사 계정의 블로그에 열심히 포스팅했다. 사실 대부분의 프리미엄 독서실이 친환경 페인트에 인체공학적인 학생, 사무의자 전문 브랜드 CDG 의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초기 작심은 클래식 인테리어라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다. 광고비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니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부각해 매일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사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사진 작가에게 의뢰해 좀 더 전문적인 사진으로 어필했다. 그 시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회사 계정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 뿐이니 여기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강조한 작심은 학생들과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뜻밖의 1호점 오픈 준비 중에 2호점과 3호점이 동시에 계약됐다. 3호점은 서울 교육의 메카 목동에서 작심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지방에서 서울권에 작심이 첫 진출을 하면서 더 많은 계약 문의가 쇄도해 2016년에만 10곳의 매장을 오픈했다. 성장세를 이어나가 2017년에는 100호점, 2018년에는 200호점, 2019년에는 300호점의 매장을 오픈했으며 2020년에는 400호점을 무난히 달성했다. 난 부산과 대구, 제주 지역에 지사를 설립해 마케팅에 힘썼다. 돈이 많아서 지사를 설립한 건 아니다. 본사에 상담 문의가 오면 그 지역의 작심 가맹점주가 우리를 대신해 매장을 보여주며 안내했고 난 소개비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사무실 임대비와 인건비 등 사업 초기 투자비의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는 회사에 돈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방법 중 하나이다. 아이디어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고민하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돈이 없을 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에 생각의 밀도가 더 높아지고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한다. 사기꾼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심지어 작심 인테리어 도중 인테리어 업체가 크게 뒤통수를 친 사건도 있었다. 그 당시 난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비용도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가늠하지 못했을 때였다. 9개씩 현장을 맡은 A와 B 업체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다. A 업체는 중간에 잠수를 탔고 B 업체는 시간만 끌고 돈이 계속 모자란다며 추가 비용만 요구했다. 실제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면 신고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인부 1명 불러다 놓고 작업을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끌었다. 사기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꼼수였다. 정말 속이 까맣게 다 들어갔다. 끝내 중간에 한 업체는 잠적했고 나머지 한 업체는 계속 돈을 줘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결국 현장에서 싸움이 나기도 했다. 정말 살벌했다.
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현장의 다른 작업자를 불러 마무리해야만 했고 그들은 작업을 방해하며 전기를 끊고 나가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다. 이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아 이렇게 부도가 나는구나. 아 이렇게 난 사기꾼이 되는구나를 실감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 당신한 직원들과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난 성격상 문제가 발생하면 더 침착해지고 말수가 적어진다. 나중에야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회사가 망한 줄 알았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지금은 웃으며 지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했다. 난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루에 전화를 5, 600통씩 주고받았다.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회사를 그만둘까봐 혼자서 속을 끓였다. 정확히 2017년 2월 2일 통장 잔고가 499만원까지 내려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작심을 지켜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위기였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사업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독서실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 어떤 샘플 매장 하나 없이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판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31살, 2살 이런 굉장히 젊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회사를 자기 힘으로 세우고 더 키워나간다는 게 정말 저보다 많이 어리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